네, 오늘도 나스닥이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좀 기분 좋은 영상을 찍어서 좋고요. 최근에 영상이 좀 뜸했는데 제가 미드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시즌 4까지 정주행하고 났더니 주말이 사라졌더라고요. 제 시간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2% 상승하고 있고 다른 주가 지수들도 다 분위기는 좋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정도 상승했으면 대부분 관세와 관련된 이슈인 경우가 많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백악관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시작할 관세 때문에 시장의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데 관세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사를 냈어요. 물론 이게 트럼프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취재를 한 얘기다 보니까 트럼프가 언제든지 아니야 그럼 바로 바뀌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관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요게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좋게 만들었고요. 이 4월 2일에 관세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발표가 되는데, 하나는 품목 관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호 관세입니다. 품목 관세라는 거는 자동차라든가 제약품, 반도체 요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입이 되는 걸 무조건 어느 나라건 뭐건 다 때린다, 몇 %씩 때린다라는 게 이제 품목 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주의 관세라는 건 뭐냐면, 니네가 나한테 관세 때리는 것만큼 나도 니네들한테 관세 때릴 거야. 요게 바로 상호주의 관세죠. 근데 이 상호주의 관세들도 보니까 모든 국가들한테 원래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4월 2일에 한다는 거 자세히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에게만 할 거다. 미국에게서 흑자를 많이 빼앗아 가는 주요 국가들, 여기 Dirty 15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모든 국가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모든 국가가 아니라 15개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 Dirty 15에 꼬레아가 들어가 있어. 야,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싶긴 한데, 한국도 이 Dirty 15이고 상호주의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 상호 관세를 해봤자 딱히 관세율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건 없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왜냐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에 대해서 특정 품목을 타겟팅한 관세를 때리게 되면 좀 많이 아플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지금은 상호주의로 가기 때문에, 상호주의는 FTA 우리 맺었고 서로 관세를 거의 안 때리기 때문에 상호주의 관세에서 한국이 조금은 숨 쉴 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했을 때, 자, 당초 예상은 품목에도 관세를 때리고 상호 관세를 때린다, 모든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때릴 거라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상호 관세, 그것도 15개국에게만 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또 요런 기사를 보면서 시장의 기대, 또 김칫국을 먹는 시장의 기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트럼프가 되게 빡빡하게 관세 정책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걸 심지어 아직 4월 1일, 3월의 끝자락까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는 것 자체가, 트럼프도 원래는 강경하게 나오다가 주식시장 흔들리는 거 보면서 조금씩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속 지금 트럼프가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부정하진 않았어. 요거 자체도 긍정적인 거죠. 부정을 안 한다는 건 뭐다? 긍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단반꿀의 기운이 돌아서 트럼프가 바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부정하면 또 도루묵이긴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예외 조항을 얘기를 좀 또 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예외는 매우 제한적일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대를 좀 저버리는 얘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좀 면제받기 위해서 백악관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외를 약속하면 나중에 협상력이 악화될 수 있다,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강경하게, 아무래도 저도 초반은 좀 강경하게 나갈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트럼프가 유연성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분명히 희망의 여지, 관세에서 희망의 여지는 아직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주식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오늘 주가 무려 10%나 오르고 있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말고 BYD 같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차를 많이 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5년의 주가만 봐도 BYD가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 테슬라가 좀 재미가 없었죠. 예, 그런 모습이 있고, 그 BYD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매출 발표를 했는데 100빌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물론 이익 자체는 테슬라보다는 적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태급 자체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판매량이 좀 부진하긴 하죠. 모델 Y야 사실 이제 주니퍼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판매가 어느 정도 부진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모델 3 같은 제품들 이런 것들도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샤오미에 최근에 나온 게 테슬라 모델 3 킬러다 이러면서 주춤한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미국 시장은 괜찮은데 중국 시장에서는 부진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제가 딥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테슬라가 또 회계 부정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테슬라의 회계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마침 또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와이어카드라고 예전에 아주 문제가 있는 회사를 저격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요게 또 이슈가 되기는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다양한 반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기한 이 회계부정 이슈에 대해서는 좀 반론들도 있었고, 사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도 딱히 주가는 별 영향은 없었다라고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좀 더 뭔가 큰 이슈가 되고 나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크고 작은 이슈들은 있었는데, 요런 이슈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고자 테슬라가 나름대로 비상사태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전사 미팅을 좀 했었죠. 그 전사 미팅 내용들을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단기적으로 예측은 어려운데 향후 3에서 5년은 테슬라의 전망이 매우 밝다라는 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25년에 5,000개의 옵티머스 로봇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주식 매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긴 했는데, 사실 테슬라의 그 내부자들 중에서 이제 임원들이 특히나 최근에 매도를 많이 한 게 팩트긴 하죠. 많이 팔긴 했습니다, 임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자, 그 외에도 자율주행 테슬라들이 결국에 5년 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다. 자율주행 신경 잘 쓰고 있고 로봇도 신경 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올핸즈 미팅을 했던 그날 주가도 나쁘지 않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관세 로 시장 분위기가 바뀐 그런 모멘텀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올핸즈 미팅 같은 전 직원과 이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이 올핸즈 미팅은 또 완전 공개적으로 방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이거 저의 생각을 너무 잘 반영하는 것 같아. 모건 스탠리가 67페이지 분량의 관세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그 제목이 All we know is that we know nothing.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가 보죠. 요런 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관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적겠습니까? 늘 관세에 대해서 모른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럼프가 극단적으로까지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막 고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주식시장이 미국에선 되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거를 엄청나게 흔들리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임기 초에는 세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 2년 내로 쇼부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있으면 중간 선거니까. 그리고 미국 정치인도 결국에는 이제 레임덕, 그 후반부로 가면 어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트럼프가 뭔가 자기 업적을 만들고 싶으면 초반에 세게 나가서 빨리빨리 뭔가 실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고, 특히나 상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좀 완화적으로 좀 시장을 부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